타인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설친 밤이 있었나요? 이미 끝난 대화인데 마음은 그 장면을 계속 되감습니다. 그 말투와 표정이 반복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약해서 이런 건 아닐까?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마음은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진실과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린 이유는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삶을 진지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고 관계를 쉽게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깊이 박힌다는 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상처받을 만큼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못 해석합니다. 흔들림을 결함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남들처럼 넘기지 못할까? 그렇게 자책할수록 말의 힘은 더 커집니다. 사실 문제는 말이 아닙니다. 말 이후에 시작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밤새 마음을 붙잡습니다. 말 한마디가 나의 가치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과 오래된 상처가 함께 떠오릅니다. 지금의 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마음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지점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의 삶이 진심이라는 증거입니다. 행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사소한 말이 이렇게 큰 파도를 일으키는지, 그 파도가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흔드는지 하나씩 살펴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온다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니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이 영상은 이미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그 이유와 해답이 차분히 이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남들처럼 넘기지 못할까? 그 질문은 익숙하지만 매우 가혹합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한 사람은 아무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강한 마음이 아니라 다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 감정을 잠가버린 상태입니다. 반면 쉽게 흔들리는 마음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사람을 느끼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흔들림은 배려의 흔적입니다. 책임을 다해 살아온 사람의 자국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요동친다는 건 그 말을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대개 가족과 직장과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조율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감정보다 역할을 먼저 생각했고 내 상처보다 책임을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은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에도 그 흔적이 반응합니다. 흔들림은 그 삶의 기록입니다.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살아온 방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잘못 읽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나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더 무뎌져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마음을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삶의 감각을 잃게 합니다. 흔들림을 없애려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흔들림은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방식이 나에게 맞는지,
지금의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는지, 지금의 기대가 과한지를 알려줍니다. 이 지점에서 삶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흔들림을 결함으로 여기고 자신을 몰아붙일 것인가, 아니면 신호로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조정할 것인가.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전자는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후자는 조금씩 숨을 트이게 합니다. 흔들림을 이해하는 순간 자기 비난은 멈춥니다. 마음은 안전해집니다. 나는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흔들림은 사라질 대상이 아닙니다. 다루어야 할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직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처는 대부분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말 앞에 이미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기대합니다. 이해해주길, 알아주길, 배려해주길. 그 기대는 관계를 이어주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조이는 끈이 됩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마음은 상대의 반응에 묶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내 하루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때 집착이 시작됩니다. 집착은 사랑이 깊어서가 아니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해주길 바라며 속으로 규칙을 만듭니다. 그 규칙을 상대가 어기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곧 상처로 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말이 날카로웠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 기대가 깨진 순간이 아팠던 것입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그 말은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대가 있었기에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처는 말보다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는 처음엔 희망처럼 보입니다. 관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는 순간 집착으로 변합니다. 집착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상대를 살피게 합니다. 작은 말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을 소모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편안함을 잃고 긴장이 자리 잡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을 두려워합니다. 내려놓으면 관계가 끝날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붙잡습니다. 더 기대하고 더 실망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버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멈추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기대가 어긋나도 나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신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뢰란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와 달라도 내가 나를 잃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길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게 됩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지 말지, 휘둘릴지 말지를 말입니다. 내려놓음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오래 쥐고 있던 기대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 뒤에는 자유가 기다립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관계는 숨을 쉬고 마음은 다시 넓어집니다. 상처의 빈도는 줄어들고 평온의 시간은 늘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무거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마음을 회복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연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연꽃은 맑은 물에서만 피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조용히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꽃잎만 보지만 부처님은 뿌리를 보셨습니다. 연꽃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물결이 아니라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바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말과 상황은 늘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환경의 변화 관계의 온도는 늘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뿌리가 깊다면 그 흔들림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놓아줌은 바로 그 뿌리를 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붙잡을수록 중심이 단단해진다고 믿습니다. 관계를 붙잡고 기대를 붙잡고 역할을 붙잡아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위로 떠오르고 쉽게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아래로 향합니다. 시선이 밖에서 안으로 돌아옵니다. 상대의 반응보다 내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비로소 땅을 만납니다. 뿌리가 내릴 자리를 찾습니다. 내려놓음은 비워냄이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자리 이동입니다. 마음의 무게를 위에서 아래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수록 불안은 줄어들고 중심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음은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말입니다. 기대를 쥔 손은 늘 긴장합니다. 그러나 손을 펴는 순간 긴장은 풀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아줄 때 비로소 숨을 쉽니다. 연꽃은 물결을 탓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막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뿌리를 더 깊이 내릴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세상을 조용히 하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깊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려놓음은 세상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뿌리가 깊어진 마음은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압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갑니다. 오늘 마음이 흔들린다면 더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뿌리를 느껴보세요. 그 자리에서 고요가 시작됩니다. 그 고요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옵니다. 내려놓음을 연습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반응의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말이 닿는 순간 마음이 먼저 튀어올랐습니다. 설명하기도 전에 감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이 시작되면 짧은 틈이 생깁니다. 그 말과 내 마음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서 숨을 한 번 쉽니다. 그리고 마음은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은 누구의 감정인가를요?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건 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상태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피곤함, 불안, 초조함, 그날의 무게가 말에 섞였을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정은 한 발 물러섭니다. 분노는 설명으로 바뀌고 상처는 관찰로 옮겨갑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줄어들면 마음의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 에너지는 나를 지키는 데 쓰입니다. 예전처럼 말 뒤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해석을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 사람의 감정일 뿐이라고요. 이 한 문장이 관계의 균형을 되돌립니다. 나와 너 사이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들고 실망도 옅어집니다. 관계는 밀당이 아니라 호흡이 됩니다. 너무 가까워 숨 막히지도 너무 멀어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무심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문득 밤에 덜 떠올리고 대답을 서두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관계 하나가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느낍니다. 나도 가능하다는 감각을요. 내려놓음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기 싫은 사람이 선택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고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온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반응을 늦춘 그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마음은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마음을 써왔고 그만큼 마음은 달아왔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용의 흔적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다그침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마음도 몸처럼 반복으로 단단해집니다. 첫 주에는 호흡으로 마음을 붙잡습니다. 하루에 몇 번 깊게 숨을 쉽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만 집중합니다. 생각이 흩어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감정에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 지금은 서운하다.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은 덜 날카로워집니다. 알 수 없던 덩어리가 말이 되면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이 연습은 감정을 밀어내지 않고 다루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주에는 감사를 기록합니다. 특별한 하루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햇살 한 조각, 조용한 저녁이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마치며 3가지를 적습니다. 감사는 부족을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미 가진 것을 보는 연습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의 무게도 바뀝니다. 불안은 줄고 안정은 늘어납니다. 셋째 주에는 경계를 연습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나를 뒤로 미룹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닳습니다. 이 주에는 작게 연습합니다.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경계가 생기면 관계는 오히려 숨을 쉽니다. 넷째 주에는 관점을 바꿉니다. 말 한마디 앞에서 멈춥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의 필요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향한 평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서면 감정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마지막에는 편지를 씁니다. 지난 30날을 견딘 나에게 씁니다. 잘 버텼다고 충분했다고 말해줍니다. 누구보다 먼저 나를 인정합니다. 이 편지는 마음의 중심을 고정합니다. 30날이 지나도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느려지고 판단은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은 그렇게 바뀝니다. 훈련으로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이 플레는 끝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반복할수록 마음은 더 빨리 중심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예전보다 덜 아프고 더 오래 평온하다는 사실을요. 어느 날 직장에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못하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밤새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스스로를 수없이 되묻습니다. 내가 부족한가? 내가 틀린 건가? 그 사람은 하루를 잊었지만 그 말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가 먼저 한 일은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나는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반응을 늦췄습니다. 그 말이 내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림은 줄었고 기준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이는 배우자의 무심함에 지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상처였습니다. 나를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는 서운함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감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외롭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아닌 설명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조금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관계는 완벽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은 오래된 친구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쌓은 관계에서 차가운 거절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기억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 행동을 자신의 가치와 분리했습니다. 저 사람의 상황일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조정했습니다.
멀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살에는 다르지만 흐름은 같습니다. 먼저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반응을 늦췄습니다. 그리고 말과 나를 분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돌봤습니다. 이 순서가 회복의 공식입니다. 흔들림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뀝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연습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 반복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를 내 전부로 만들지 마세요. 그 선택이 삶을 지켜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먼저 혼자가 됩니다. 스스로를 감추고 견디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약해 보일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혼자 버티는 시간입니다. 회복은 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관계 속에서 풀립니다. 누군가의 고개 끄덕임 하나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한 사람이 숨을 트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공감 없는 조언은 상처를 깊게 합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이 마음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고치려 들지 않는 사람, 그저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말로 꺼내는 순간 감정은 정리됩니다. 억눌렸던 생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연결은 안전을 만듭니다.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감각은 불안을 낮춥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은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부처님도 공동체를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길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 지혜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함께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이미 회복 중입니다. 큰 해답은 필요 없습니다. 공감 하나면 충분합니다. 짧은 위로 한마디가 하루를 살립니다. 연결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마음을 지켜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회복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혼자서 빠르게 가는 것보다 함께 천천히 가는 길이 낫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 머무는 지금도 연결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다면 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에게 조심히 말을 건네세요. 그 선택이 마음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실패라 부릅니다. 마음이 아프면 약하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감정이 오면 숨기려 합니다. 아무 일 없듯 버텨냅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잘못이 아닙니다. 흔들림은 배움의 신호입니다. 마음이 성장하려 할 때 먼저 흔들립니다. 익숙한 기준이 깨질 때 마음은 아픕니다. 그 아픔은 벌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흔들림은 지금의 방식이 더 이상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알림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스승입니다. 분노는 경계를 가르칩니다. 슬픔은 놓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불안은 속도를 줄이라 말합니다. 흔들릴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봅니다. 평소 참고 넘긴 감정이 올라옵니다. 외면했던 욕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흔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어남입니다. 마음이 잠에서 깬 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태도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그침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자신에게 돌리는 친절입니다. 늘 남에게 먼저 주던 이해를 이제 나에게 줍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 묻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었구나 말합니다. 버텨온 시간을 인정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감정 옆에 조용히 앉아줍니다.
자기 다독임은 도피가 아닙니다. 회복의 핵심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살립니다. 지금도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합니다. 그러면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긴장이 풀리면 시야가 열립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길은 보입니다. 자비는 나침반이 됩니다. 자신을 적으로 삼지 않을 때 성장은 시작됩니다. 흔들린다는 건 멈췄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불안은 내일의 통찰이 됩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 흔들림을 밀어내지 마세요. 서둘러 고치려 하지 마세요. 잠시 멈춰 들어보세요. 그 안에는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늘 생존이 아니라 회복을 원합니다. 흔들림은 그 신호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이미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긴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느려졌다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은 해답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평화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주지 않습니다. 평화는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나를 인정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평화는 조건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일은 남아 있습니다.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또 흔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평화는 가능합니다.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피어납니다. 스스로를 적으로 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잘하려 애쓰는 나를 이해할 때 자라납니다. 조급함 대신 호흡을 고를 때 싹이 납니다. 평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입니다. 오늘의 나를 밀어내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마음은 달라집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단단하지만 거친 돌이 아닙니다. 부드럽지만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꽃입니다. 조용히 피어 오래갑니다. 바람이 불어도 향은 남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은 내일의 안정이 됩니다. 오늘의 한 문장은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을 때가 올 겁니다. 마음이 또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오세요. 이 자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쉬어갈 수 있습니다. 평화는 끝이 아닙니다. 연습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에게 친절해집니다. 그리고 그 친절이 삶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해냈다. 그 말로 평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자비의 길을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조용히 깨어나는 삶의 지혜, 열반 인생이었습니다.